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드 화재는 새해 전야에 불꽃놀이로 시작된 화재가 강한 바람에 의해 재발화되면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로 참사를 겪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백만장자들이 시간당 $2,000를 지불하며 사설 소방관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산불 피해가 돌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책임론에 맞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 면제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일부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버팔로 지역에 호수 효과로 인해 최대 2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타운 등에서 한인 사업체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범 부부의 얼굴이 연방 이민쇄관국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1월 19일 이후 틱톡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드 화재는 새해 전야에 불꽃놀이로 시작된 화재가 강한 바람에 의해 재발화되면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의 늦은 대응과 빠른 확산이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팰리세이드 화재는 새해 전야에 일어난 불꽃놀이로 시작된 화재의 흔적에서 재발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전 화재는 강한 바람에 의해 다시 불이 붙었을 수도 있으며 이는 6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화재는 소방관들이 새해 전야 화재를 진압한 동일한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소방 대응이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소방차나 경찰차를 보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민은 화재 발생 초기 30분 간격으로 소방서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불통이라 대기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번 화재를 더 심각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불꽃놀이로 발생한 작은 불씨도 강풍에 의해 재발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화재로 참사를 겪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백만장자들이 시간당 $2,000를 지불하며 사설 소방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만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부촌들이 산불에 휩싸여 많은 주택이 전소되자 로스앤젤레스의 백만장자들이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사설 소방대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설 소방대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즉시 출동해 산불을 진압하는 서비스로 최근에는 온콜 서비스 형태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들 업체는 시간당 $2,000를 청구하며 소방 트럭, 호스, 화학 물질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즉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설 소방대를 고용한 부유한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 키스 와서만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사설 소방관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아느냐라는 글을 올린 뒤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뻔뻔하다며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싸우는 상황에서 재산을 지키려는 모습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인사인 리 카루소도 사설 소방대를 고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LA 산불 피해가 돌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책임론에 맞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부터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인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15만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지만 강풍 때문에 불길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 저수지가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산불 초기 대응의 미흡함과 물 부족 문제로 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저수지와 소화전에서 물이 부족했던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캘리포니아 당국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할리우드 배우들은 뉴섬 주지사와 LA 시장을 무능한 정치인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상황의 긴급함을 강조하며 일부 비판은 부정확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가 운영하는 산타이네즈 저수지가 화재 당시 비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저수지는 지난해부터 수리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2,300채 이상의 주택이 전소되었으며 화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 면제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열흘 앞두고 결정한 것입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TPS를 만료 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규모는 베네수엘라 약 60만 명, 엘살바도르 약 23만 2천 명, 우크라이나 약 10만 3,700명, 수단 약 1,900명 등 4개국 국적자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추방작전의 일환으로 TPS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의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PS는 미 의회가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거나 내전에 휩싸인 국가로의 추방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0년 제정한 것으로 이를 인정받으면 한 번에 최대 18개월간 추방이 면제되고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에 이은 2023년과 지난해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이유로 들었고 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간 내전 및 유혈 사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연장 혜택이 기존 TPS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이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에는 오늘 폭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버플로 지역에는 레이크 팩트로 인해 최대 2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정부는 제설 작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면서 주민들에게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주에 약 100만 명이 폭설 경보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경보는 주로 뉴욕 버팔로 남부와 워터타운 주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뉴욕 북부의 버팔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등은 이리오와 온타리오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어 캐나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호수 위를 지나며 폭설을 일으키는 호수 효과를 자주 경험합니다. 2014년에도 이 지역은 호수 효과로 기록적인 폭설과 2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번 폭설은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할 예정이며 펜실베이니아 이리에서 버팔로 남쪽까지 온타리오 호수 동쪽과 워터타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보라와 강한 바람이 예상돼 도로 상황이 나쁠 것으로 우려되며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제설 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리 호수 남쪽 지역은 1피트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 터거힐 고원 남쪽 지역은 최대 2피트의 폭설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리 카운티는 이번 시즌 동안 81.3인치의 눈이 쌓였으며 버팔로는 27.8인치의 눈을 기록했습니다. 미시간 호수 서쪽 해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타운 등에서 한인 사업체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피소업체들은 이번 소송들이 타주의 한 로펌에서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합의금을 노린 소송 남용 케이스라고 주장하며 공동 대처에 나섰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등의 최소 20여 곳의 건물과 사업체가 최근 연이어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고발장을 수령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소 사업체의 상당수는 한인 소유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수령한 고발장에는 장애가 있다고 밝힌 사람이 해당 건물의 통행시설과 안내 미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소 업주 측은 포틀리 한인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줄줄이 제기된 소송은 모두 플로리다에 있는 한 로펌이 법률 대리인으로 명시됐고 소송 당사자라는 사람이 건물을 방문한 정확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포틀리에서 10여 업체가 거의 동시에 소장을 받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실제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장애인 보호법을 내세워 로펌이 합의금을 노리고 제기한 소송 남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상당한 금액의 법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소된 사업체 중 일부는 이미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세 업체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상당한 금액의 법적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포틀리 한인회는 타운 정부와 상공회의소, 관련 변호사 등과 함께 해당 법적 문제 대응과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장애인 보호법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소송을 당해 많은 금액의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돈을 노리고 악의적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용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타주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조금 62억 원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범 부부의 얼굴이 연방이민세관국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연방이민법원은 이들에게 자진 출국명령을 내렸고 부부는 지난달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세관국 ICE는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된 40대 남모 씨와 최모 씨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한 후 깡통 전세 사기를 설계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 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50세 남성은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사기당한 뒤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부부는 수사를 피하려고 남 씨의 언니가 거주하고 있는 애틀란타로 도피했으며 이들 부부는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클럽에 보내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들은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확산하고 이들을 목격했다는 한인사회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폴은 2023년 8월 한국경찰청 요청으로 이들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등이 한국 경찰 등과 공조해 부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미국 연방집행퇴거운영국과 협력해 2개월간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1월 19일 이후 틱톡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이 시행될 시 여러 유의사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틱톡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기 엔터테인먼트 앱으로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금지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대법원에 이 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금요일에 해당 법에 대한 구술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승인한다면 틱톡 금지 조치는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1월 19일에 틱톡은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틱톡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하며 이미 다운로드한 사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의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 제공이 불가능해져 앱 품질과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틱톡을 자주 사용하거나 이 플랫폼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는 창작자라면 시행되는 법에 의해 웹 호스팅 회사들은 틱톡을 호스팅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자는 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의 앱스토어에 접근하거나 안드로이드 기기의 서드파트 앱스토어를 통해 틱톡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틱톡에서 저장한 컨텐츠는 기기에서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일부 게시물은 다운로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로 미국인이 처음 하와이로 이주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권자 연대는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한국계 데이브 민, 메릴린 스틸런드, 뉴저지의 조지 고트하이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습니다. 민 의원은 초등학생 때 김치가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내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연대는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미 대학의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원실 인턴 등 활동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행사에는 이 중 30여 대학 소속 학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중국 업체들에 밀려 1%포인트 하락했지만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9%였으며 2위 애플의 점유율은 18%로 역시 전년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위 중국 샤오미는 2년 연속으로 점유율이 1%포인트씩 높아져 지난해 14%를 기록했습니다. 4위와 5위 모두 중국 업체인 오포와 비보가 차지했습니다. 점유율은 각각 8%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S24 시리즈와 A 시리즈의 수요에 힘입어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하고 자녀를 둔 가족의 식료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방안입니다. 뉴욕주 전체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27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매달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 1인당 식료품 비용 약 $165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무료 급식이나 급식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재정적인 요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9,000 이하 시 무료 급식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27일부터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가 이날부터 가능해집니다.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이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납세자는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지역 산불 피해 지역 거주자들은 세금 보고 마감이 10월 15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지난해 시험 운영됐던 무료 보고 서비스인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올해 25개 주로 확대됩니다. 27일부터 납세자는 무료로 전자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